중국몽을 설명하려면 어떠냐? 전 세계를 조공국가로 만들어. 뭐래요? 금융식민지화를 시켜서 조공국가로 만드는 게 이게 중국몽이야. 자, 이렇게 되면 중국 공산당 애들 어떻게, 맞다고 할 거야, 이제. 뭐냐?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역사적으로, 자, 어떻게 냐 지금 미국, 대부분 전 세계 국가들이 미국에 다 어떻게 냐 금융식민지. 금융식민지야. 그럼 어떠냐? 그 금융식민지를 뺏어와서 더 착취를 더 하고 싶은 거야. 미국보다 더 세게 착취를 하고 싶은 거야. 이게 중국몽이야. 조공국가로. 금융식민지 조공국가로 다 전락을 시키는 거야. 전 세계 국가들을. 이게 중몽이야. 그럼 역사적으로 아까 조세핀부터 제가 설명을 드릴게. 그럼 역사적인 걸 좀 해야 여러분도 이해가 돼. 한 부분만 설명드리면 주변을 이해해야 이게 이해가 돼. 그래서 내 강의가 옆으로 막 산발적으로 튀는 거야. 그래. 요거를 이해하려면 주변 것을 이해해야 돼. 그럼 역사적으로 이런 국채나 일종의 국가에서 국채를 하는 거는 어떠냐? 국채를 통해서 어떻게 하냐? 조공을 받는 거야. 세금을 걷는 거야. 그 대표적인 게 어떠냐? 그 국채하고 그리고 기축통화하고. 중앙은행에서 돈을 찍어가지고 이걸 시중은행에다가 빌려줘. 그러면 기축금리가 있죠. 예를 들어 기축금리가 한 3% 정도 받아. 그러면 어떻게 냐 내가 중앙은행에서 일경원을 찍어냈어. 일경원을 찍어놨어. 그러면 시중은행에다가 빌려줬어. 그럼 기축통화가 3%야. 그럼 1년에 어떻게 3% 이자가 중앙은행을 통해서 국고로 들어와. 3%가 얼마야? 일경원에 300조야. 맞죠? 이게 불편한 진실인데 이거를 중앙은행들, 한국은행이나 이런 금융권의 엘리트들은 이거를 내가 대중들한테 말하는 걸 굉장히 꺼려해. 네. 대중들은 개, 돼지, 닭이 돼야 얘네들 갖다가 어떻게 착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세계 중앙은행, 한국은행뿐만 아니라 세계 중앙은행도 다 똑같아. 일반 시중 금융 엘리트들의 그게 목적이야. 그냥 어떻게 되냐?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그냥 일반 시민들은 어떻게 착취를 당하기를 원해. 이걸 깨기 위해서 내가 하는 거야. 자본주의를 정리하려면 진실을 깨야 돼. 진실을 깨야 돼. 자, 이게 통화 발행권이야. 금융을 통해서 그냥 여러 가지가 있어. 세금 걷는 게. 딱 대표적인 거 딱 세 가지만 될게. 이 세 가지가 첫 번째가 뭐냐? 중앙은행에서 화폐 결제였어. 왜 대한민국이 얼마 찍어서? 1경원을 찍었어. 대한민국 1경원. 그 시중은행에다 딱 빌려줬어. 그럼 얘네들은 거기다가 예대 마진 붙여서 장사를 해서 먹고 살아. 그러면 다 해피하죠? 그러면 시중은행들은 어떻게 되냐? 중앙은행에다가 이자를 내야 돼. 빌려준. 그 종이 쪼가리 화폐에 대한 이자를 내야 돼. 그게 뭐야? 그게 기준금리야. 자, 지금 2.5%인가요? 2.5%죠? 지금 대한민국 기준금리가 2.5%죠? 그럼 어떻게 하냐? 시중은행으로부터 빌려준 돈을 2.5%만큼 어떻게 세금을 따박따박 받고 있는 거예요. 정확히 따지자면 중앙은행이 받는데 그게 이제 세금으로 다 들어가. 세수로. 중앙은행이 먹는 게 아니라 중앙은행을 통해서 세금을 걷는 거야. 그럼 우리 대한민국이 총 발행하는 화폐가 1경원이라고 합시다. 1경원이라 가정합시다. 진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이 발행한 화폐가 총 발행액이 1경원이라고 합시다. 1경원의 1%가 얼마야? 100조죠. 100조. 그러면 기준금리를 통해서 걷어들이는 게 얼마야, 1년에? 250조. 2.5%. 기준금리는 2.5%면 2.5면 어떻게 돼요? 1년에 250조 원이라는 돈을 갖다가 어떻게 돼요? 기준금리로 세금을 걷어들이는 거야. 그럼 그걸 갖다가 1년 예산으로 쓰는 거야. 걷어들이는 거. 우리나라 슈퍼 예산 700조, 지금 700조죠? 700조면 슈퍼 예산이야. 1년에 700조 예산인 나라 지구상에 몇 개 없어. 없어요. 어마어마한 예산이야. 일본이 1000조 원이야. 일본이 1000조 원 약간 넘는 걸 알고 있어. 자, 일본 같은 경제 대국도 1000조 원이야. 근데 대한민국이 700조 예산이 700조야. 다 세금이야.
그 중에 상당 부분이 어떻게 되냐? 그 700조 상당 부분이 어떻게 되냐? 이 기축금리에서 걷어들이는 돈이야. 일경우만 발행해야 하는데 어떻게 돼요? 기준금리 2.5%면 어떻게 돼요? 250조 원을 세금을 걷어들여요. 어마어마하죠? 기준금리로만. 이게 첫 번째야. 이게 두 번째가 채권이야. 채권이야, 채권이야. 야, 이 개념을 이해해야 중몽을 이해할 수가 있어. 이걸 하면 중몽이 그냥 바로 이해가 돼. 왜 중국몽이 금융식민지 어떻게 되냐? 전 세계를 조공 국가로 다 어떻게 금융으로 조공 국가를 만들라는 거야, 지금. 이게 중몽이야. 중몽이야. 중몽을 설명하려면 이 개념을 이해를 해야 돼. 자, 우리나라 실질적으로, 그러면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 한 300조 넘게, 금융으로 걷어들인 게 300 몇십 조가 금융이야.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부가세, 소득세 직접 걷어들인 세금 있잖아. 그게 200 몇십 조밖에 안 돼. 예전에 발표 나왔어. 실질적으로 우리가 직접적으로 세금을 걷는 거 있어. 관세나 뭐시기 있어. 그게 200 몇십 조 원이야. 그럼 나머지 세금은 어떠냐? 그게 다 대부분 금융세야. 금융세야. 금융으로 걷어들인 거야. 우리나라 700조 예산이야. 다 그게 대부분 금융세야. 금융으로 걷어들인 금융세. 이게 대표적인 게 기축금리 이자야. 이게 첫 번째. 두 번째가 뭐냐? 국채야. 아니, 국채를 하면 이자를 지급해. 근데 어떻게 냐? 국채는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냐? 인플레이션 때는 원금이 없어져. 그러니까 국채를 많이 쓰면 쓸수록 국가는 어떻게 유리해. 국채 이자를 낮게만 한다면. 국채 이자를 낮게 정책적으로 어떠냐? 국가가 조절해. 내가 빚쟁이야. 그럼 이자를 조금 내고 싶잖아. 그럼 조금 내게 하게.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저걸 하는 거야. 이게 두 번째야. 국채를 통해서 어떻게 하냐? 걷어들여. 그럼 나중에 원금이 없어져. 인플레이션 때문에. 원금의 가치가. 이자도 적게 내고. 이게 두 번째든. 세 번째가 뭐냐? 이걸 직접 화폐 발행세라고 해. 직접 화폐 발행세. 대부분 이걸 어디서 많이 냐? 그 국가에서 비밀리에 뭔 큰 자금을 써야 할 때가 있어. 그때 많이 써.